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60세를 넘기신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밤에 자다가도 화장실을 가야 해서 깨어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신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많은 분들이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십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대로 특정한 방법을 시도해 보거나 민간요법을 따라해 보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자가 관리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접근법들이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고 심각한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특히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동행자가 되신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자가 관리 방법들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전립선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활 습관들, 세 번째로는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검진의 중요성,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자가 관리 방법들입니다. 60세 이후 남성분들 중에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 중에는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잘못된 전립선 마사지나 자극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심한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립선 자가 마사지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전립선 조직을 손상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자가 자극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전립선염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시도하시는 온열 찜질이나 뜨거운 물에 오래 앉아 있는 방법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온도의 온열 요법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뜨거운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오히려 전립선 주변 조직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남성 건강 가이드라인에서도 40도 이상의 고온에 30분 이상 노출되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 건강을 위한다고 광고되는 제품들 중 상당수가 과장 광고이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품들에만 의존하다가 정작 필요한 의료적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단순한 전립선 비대증이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0대 남성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전립선 문제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자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따라 매일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고 스스로 전립선 마사지를 시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몇 주 후에는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어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절한 자가 치료로 인해 전립선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치료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올바른 전립선 건강 관리 방법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5만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는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운동을 하지 않는 남성들보다 35%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등도 강도 운동이란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말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 관련 질환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70세 남성분은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전립선 수치가 개선되었고 소변 보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걷기를 계속하고 계시며 75세인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보면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견과류, 녹차 등이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토마토 제품을 10회 이상 섭취하는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18%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토마토를 익혀서 먹는 것이 생것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토마토 스튜 등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연이 풍부한 굴, 호박씨, 쇠고기 등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하루 아연 권장량은 10mg인데 이는 굴 3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과도한 붉은 고기 섭취, 고지방 식품,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5회 이상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의 단백질 섭취는 필요하므로 붉은 고기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선택하시고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해서 물을 적게 드시는데 이는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서는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여서
야간뇨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전립선 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정기 검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문제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 병원에 가시는데 이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전립선암의 경우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4기에 발견하면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0세 이상의 남성은 1년에 한 번씩,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5세부터 정기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검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PSA 혈액 검사입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뜻으로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입니다. 정상 수치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 ngml 이하가 정상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암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이 있어도 PSA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전립선의 크기, 모양, 딱딱함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숙련된 의사가 실시하면 2-3분 내에 끝나며 큰 통증은 없습니다. 셋째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복부 위에서 하는 경우와 직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립선의 정확한 크기와 모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65세 남성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정기 검진에서 PSA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추가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고 조기 치료를 통해 완치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분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또한 검진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평소 전립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검진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전립선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받을 때는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물, 가족력, 증상 등을 의사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받는데 우리 몸은 더더욱 정기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립선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꼭 정기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마지막 내용은 가족과 함께하는 전립선 건강 관리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전립선 문제를 혼자만의 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가족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인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문제로 인해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성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중 약 70%가 성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의 이해와 지지가 있으면 치료 의지가 높아지고 회복도 더 빨라집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식단 관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 등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금주를 도와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남편이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60대 부부는 남편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은 후 부인이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공부해서 매일 건강한 식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전립선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부부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들의 경우 전립선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면 본인도 위험군에 속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예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한국유전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계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더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들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건강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일정을 챙겨드리거나 건강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리거나 운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때 환자 본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가족의 지지를 받은 전립선 질환 환자들의 치료 수능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40%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도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 다른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가족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걷기 운동을 하거나 가족이 함께 등산을 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혼자서는 꾸준히 하기 어려운 일들도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있으면 치료 의지도 높아지고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전립선 건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속설에 의존하지 말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도 가족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아버지 혼자 검진을 받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건강검진 일정을 세우고 서로 챙겨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노력할 때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결속력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남성들이 꼭 알아야 할 전립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자가 치료법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 과도한 온열요법, 부적절한 마사지 등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올바른 관리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하시고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 등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과도한 붉은 고기와 알코올은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가족력이 있으면 45세부터 PSA 검사,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입니다. 부인의 이해와 지지, 자녀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을 때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가족 모두가 전립선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인생의 동행자가 되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그때까지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